자, 인사 나누게 안녕하세요. 내용 요거 갖고 오셨죠?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거하고 그냥 연필하고 메모리펜 정도, 칠할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론 정리라는 게 뭐 따로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쭉 한번 훑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훑어본다고 생각하고 쭉 한번 보는 거고요.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니까 내용을 할 건데 아마 오늘은 수업이 한 3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알겠죠? 점심 안 먹고 끝나고 다음 주에는 밀릴 거예요. 특별법 때문에. 그래서 점심 먹고 좀 약간 2시간 정도 더 보강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특별법이 남거든요. 특별법도 마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시험에 나오는 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원래 책자를 만드는 게 좀 편하긴 해요. 책자를 만들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건 책자 안에 전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쭉 그냥 살펴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권리변동하고 나오잖아요. 권리변동은 나중에 우리가 그 동영 때 한번 다룰 거예요. 백선에서도 다룰 거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지금 책하는 것만 신경을 써서 보세요. 공부할 때, 복습할 때. 그래서 요건 안 봐도 되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봐볼래요? 밑에 있는 거 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경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요 경매가 시험에 나오면 이게 승계취득인데 간혹 가다가 시험지에 어떤 그 모의고사에 보면 원시취득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원시취득 그러면 X가 된다는 거 있죠.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하고 계시면 돼요. 경매는 승계취득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행불능이 뭘로 바뀐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판례를 한번 또 볼 겁니다. 동시행항변권 기억나나요? 그 동시행항변권에 가면 원래 목적물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이행이 이행불능이 돼가지고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이 동시항변권이 나온다라고 하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거 같은 건데 요건 질적 변경이라 그러는데요. 요걸 간혹 가다가 우리 그 시험장에 가면 잘못하면 작용유 변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요. 작용 변경.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건 별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읽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작용 변경 그러면 X가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정도만. 요거 있죠.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면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그 임대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대차는 원래 등기를 안 해도 대항력이 생기는가요? 안 되죠. 원래는 등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플러스 여기에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 2가지, 요 2가지를 작용 변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용 변경, 힘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서는 요걸 좀 잘 내는 편이었어요. 예전에요. 요거 하나 정도 잘 내는 편이었고.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가옥이 을에게 매각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을에게 매각이 돼버리면 갑의 입장에선 소유권이 상실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걸 상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을에게 매각됐다. 을이 취득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승계취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정도만. 그래서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상대적 소멸이다. 요것 정도 하나 봐두는데요. 아마 이 4개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내가 백선 1번에다가 이 문제를 넣어놨어요. 나중에 못 칠지 몰라서.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집에 가면 아예 보지 마세요. 이 박스 읽지 마시라고요. 자, 넘어오면 법률행위 종류인데요. 종류에서는 단독행위 정도만 하나 봐주시면 되거든요.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법정주의긴 하지만 약정해제라는 거 기억날까요? 약정해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정에 의해서도 단독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방 있는 게 있고 상대방 없는 게 있잖아요. 도달, 요건 도달 X인데요. 여기서는 유언 유증 정도 요거 하나고요. 요 소유권 포기라는 거 있잖아요. 소유권 포기 정도 요 정도만 눈도장을 찍고 가세요.
시험은 22회 때 한 번 나오고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요것만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이거 매매 예약이라는 거 기억나요? 예약? 예약 그러면 요건 계약이잖아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증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하는 게 가끔 사용대차 요걸 우리가 계약인데 단독행위다 이렇게 나오는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한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약 완결권 우리 계약법에 가면 이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래서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여기 예약 있잖아요. 예약은 계약이고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 정도만 살짝 논도장을 찍고 가시라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이건 시험에 나올 것들이 아니니까. 자,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만 채무 면제, 돈 갚지 마 이거하고 유언, 유증 또는 상대방에 뭐가 있다면 동의가 있다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도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시다. 그게 일종의 뭐냐면 약정해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정해제권 혹시 기억나죠? 해제권이라고 하는 거. 약정해제권 같은 경우는 정지조건부 같은 거거든요.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 뭐 없애기로 하자, 뭐 하기로 하자,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 가능하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 채무 면제, 유언, 유증, 요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논도장 찍는데요. 좋아하는 지문은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신경 너무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채무 행위하고 물권행위인데 요게 23회 때 나오고 안 나온 문제긴 해요. 가끔 예상 문제 보이긴 하지만 의무 부담행위 이건 매매 계약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행에 문제가 남는다. 타인 물건도 가능한데요. 그냥 여기다가 매매라든지 또는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계약.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인데요. 얘는 요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요. 요 설정이란 들어가죠.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란 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권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 종류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좀 좋고요. 23회 때 나왔던 건 요걸로 냈거든요. 이행에 문제가 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요것 정도 하나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간혹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는 게 요게 시험에 좀 어려워요. 요게 나오면 요 부분요. 요 부분이 나오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요거 나오면 설정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돼요? 물권행위, 처분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금방 눈에 띄니까 요 처분행위로 보통 문제를 내긴 하더라고요. 쭉 나열을 해놓고 처분행위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물어볼 때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 애들이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인데 요건에 와서도 그렇게 어떤 게 있나요? 여기 성립인 요건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법률행위가 불성립된다라고 돼 있죠.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무효라든지 여기서 끊어볼게요.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무효라든지 그 다음에 취소라든지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오잖아요. 네 박스 정리해가지고 이건 보지 않아도 돼요. 이건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특별히 효력 요건이 있고 성립 요건이 있네. 요것 정도만 눈도장을 찍으세요. 이건요 눈도장을 찍고 이거 암기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하지 말고 눈도장만 찍고 가라고요.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어 법정들의 동의인 조건의 성취 기한에 도래가 있어요.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만 하고 이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이 농취증이 나왔거든요. 이 농취증이 나오면 농취증은 말 그대로 뭡니까? 여기에
효력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에요, 다 따지는데요. 전부 다 효력 요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요 근래까지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관여하지 말라고요. 자, 이제 목적의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목적의 가능성 여부는 요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가장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게 이 103조거든요. 반사의 질서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중매매라는 게 요게 28회 때 마지막으로 나오고 안 나온 문제예요, 지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불공정이거든요. 불공정 법률행위인데 여기가 가장 포인트예요. 이게 이 서설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서설 부분이긴 하지만 메인급은 아니에요. 근데 간혹 눈여겨 봐야 될 게 일단 1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1번 지문 꼭 체크하고 계시라 그랬어요. 얘는 계약법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목적물과 대금은 사후에라도라고 했는데 언제까라 그랬어요? 이행기까지입니다. 까지. 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요거 하나 정도는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시험장에 가면 법률 행위 시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X가 되겠죠? 그거 하나 하고. 가능성은 법률 행위 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빨간색은 아닙니다. 봐두시고. 자, 요건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아마 되어 있을 거니까.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무효, 요거 원시적 불능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란 말 안 쓰고 요런 거예요. 매매 계약, 계약 체결 전이라고 나와요, 이걸. 체결 전에 목적물이 어떻게 됐다라고 그래요? 목적물이 소실이 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물어봐요. 이런 형태를 문제를 띈다고요. 이건 유효 무효. 이건 무효가 되는 거고 매매 계약 체결 후에 이렇게 갖다 놓고 목적물이 멸실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다만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됐다. 다만 무효죠. 근데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과실 책임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걸 빼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손해배상, 실내배상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건 같은 의미예요. 이건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 후에 목적물이 멸실됐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귀책 사유를 꼭 물어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건 채무 불이행이고 채무 불이행 문제가 나오고 귀책 사유가 없다면 얘는 위험 부담이다. 요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귀책 사유가 누굽니까? 그러면 요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원시적 후발적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냥 멘트를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요건 계약법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요거 하나는 주의하고 가세요. 어떤 거냐면 요거요. 자, 일부 불능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먼저 나올 때 수량 부족이거든요.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요게 80평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멘트를 낼 거예요. 원래. 그러면 얘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일부 불능이니까 뭘로 물어라는 거야? 담보 책임으로 물어야 되고 담보 책임에 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수량 부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수량 부족은 두 개 나눠 가지고 선의자는 뭘로 갔어요? 손해 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악의자는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수량 부족은. 그래서 요 멘트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불능이라고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갑과 을이 100평을 사고 팔았다. 근데 처음부터 80평이었다. 이런 형태. 처음부터 80평이었다. 이런 멘트를 써요. 그럼 요것은 담보 책임 문제이지 신뢰배상이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를 내면 안 된다. 요걸요.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이 마스터북은 뭐 지문에 보면 여기 후라는 거 있죠. 매매 체계할 후, 매매 목적물이 전소됐다. 이건 후발적 불능 전소된 거죠. 그럼 뭘로 가야 돼?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니까 내 시험장에 가면 무효이다 이렇게 내버리겠죠. 그래서 요 멘트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불능이 됐는데요. 계약 양 당사자가 모두 뭐라고 했어요? 과실 없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매도인도 뭐라는 거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고 매수인도 뭐가 되는 거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에요. 그럼 이건 어차피 지금 원시적 불능을 말하는 건데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인데 여기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냐고 물어보는 멘트가 나와요. 이게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신뢰배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왜? 둘 다 선의 무과실, 둘 다 선의 무과실이면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게 2번이에요. 1번보다는. 1번은 상식을 멘트를 던졌는데 소가 넘어가냐 안 소가 넘어가냐 그 멘트인 거고요. 나머지는 이르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강행 규정인데 얘를 28회 때 한번 내긴 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혹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문제를 풀다 보면 41번이 우리 문제잖아요. 딱 들어오면서. 그럼 41번에 뭐라고 했냐면 다음 중 무효 사유가 아닌 거,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멘트가 있어요. 이게 무효인 거, 무효가 아닌 거. 이상하게 41번에 이게 딱 나올 때가 있거든요. 원래 무효는 48번 정도 나와야 돼요. 문제가. 근데 41번은 무효가 나올 때는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을 섞어서 물어보는 멘트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러면 41번에 내가 좀 약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42번에 반사의 질서를 풀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걸 먼저 끝머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짤막한 지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는 이 무효를 물어볼 때. 그래서 그때 활용도가 높은 애들이 얘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여기 효력 규정하고 물어볼 때 요건 큰 의미 주지 마세요. 중개 수수를 뭐 했어요? 초과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요거 뭐 초과 부분만 무효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건 무효죠. 그다음에 요게 투자 수익 보장 요구하고 이자 제한법 그다음에 명의 신탁은 당연히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죠. 그 다음에 공익재산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운동장을 팔아먹을 때는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맞지 않고 팔아먹었다면 그건 무효가 돼요. 그래서 28회 때 뜬금없이 이 지문을 넣었어요. 6번 문제를. 그래서 좀 약간 당황했던 지문이긴 합니다. 이건 전부 다 한마디로 전부 다 뭐예요? 무효인 거죠. 이것들은. 눈도장만 찍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한 문제 아닙니다. 지금 이건. 그 다음에 넘어오면 단속 규정인데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돼요? 유효인 거죠. 다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토지 거래 허가에서 플러스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나오면 이건 유효 무효. 얘는 무효가 되니까 그 점에 좀 활용도를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인 매매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험에 지금은요. 잘 안 나오고 요 미등기 전매행위 체크 그 다음에 무허가는 나와요. 또 쓰잘데기 없이 양심이 찔렸는가 문제를 내면 한 멘트는 좀 쉽게 내더라고요. 자, 전매행위 주민주택 전부 다 요것도 뭐예요? 유효라는 건데 여기서는 뭐 1번하고 3번 정도 활용도가 가장 높죠. 유효 무효를 물어볼 때.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면 금방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보면 무효는 뭐라고 했어요? 나와 있는 건 하지만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비교되는 게 뭐냐면 취소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예 140조에다가 취소권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요. 정해져 있는 거고 무효는 누구나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다만 선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추인이 돼야 안 돼야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표현 대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이건요. 주장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만 그것이 선풍기에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반되지 않았네? 않았다면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아마 뒤에서 아마 이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건 강행법규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유효 무효예요. 무효가 되는 거고요. 원래 무효는 뭐가 나오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잖아요. 부당이득 반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요렇게 해볼까요? 요게 몇 조에 지금 103조죠. 선풍기라고 하는 거. 선풍기에 해당이 되면 유효 무효? 무효고 이거 불법원인 급여가 되죠. 그럼 불법원인 급여가 되니까 요것은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강행법규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뭐야? 강행법규에 해당이 되면서 뭐가 된 거예요? 103조 해당이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반환 청구가 안 되지만 여기 강행법규에 해당이 되지만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이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 위반되지만 103조에 해당이 안 된다면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 그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사의 질서하고 불공정. 요건 뒤에 나오는 건데, 요건 뒤에 뭐 보자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회 질서 위반인데, 얘는 무조건 기억을 하세요.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31회 때도 기출이 됐었죠. 여기도 지문 자체가. 이제 요건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조건 메인급이에요. 이건 하나 뭐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마지막 정리할 때 그 시험 보기 전날 있죠. 요 별 5개 들어오는 거 특별하게 좀 표시해 가지고 막판에 꼭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전날 10월 29일 날 전날 꼭 표시해 가지고 별도로 빨간색도 괜찮고 파란색도 괜찮고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얇은 거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볼 때 이게 학개론하고 민법은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전날 그 전날 밤에 쭉고 가야 되는데 자 반사의 질서 이건 행위시 언제가 기준이에요?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요거요. 그래서 계약 후에 범죄로 취득한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계약할 때는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범죄로 취득한 것을 알았다. 그래도 이 매매할 때는 그걸 몰랐던 거잖아요. 유효 무효. 얘는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는 것은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지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알겠죠? 표현 대리에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법률 행위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뭐 선의 할 때 그 선의가 언제가 기준이냐 그러면 법률 행위시에 항상. 자, 그럼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되는 것과 해당이 안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당이 되는 건 뭐가 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거 요 보험금 나오잖아요. 그럼 앞뒤 가리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판례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알겠죠? 그 다음에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라고 돼 있죠. 법률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건 103조 위반이 되는 거고요. 자, 원래 동기의 불법은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이게요. 원래 103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들어간 거야? 지금 요 표시됐다라는 거 보인가요? 표시가 됐다 아니면 여기다가 알려졌다. 상대방에 알려졌다 그러면 동기의 불법은 이때가 103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동기의 불법 그럼 103조가 아니고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면 그땐 103조 위반이 돼요. 그래서 잘 갈라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동영상 보신 분들도 모의고사를 봤는데 지금 20개가 안 나와요. 그럼 20개가 안 나오면
붙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20개가 안 나오면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만 요 부분을 체크하고 나중에 문제를 확인하세요. 이 부분만. 다른 걸 보지 말고 반사의 질서 그것만 꼼꼼히 봐야 되고, 모의고사가 20개 넘어가잖아요. 그럼 전체를 봐요. 전체를 빠른 스텝으로. 그리고 20개가 안 넘어가는 사람은 속독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50일 남았다 하더라도 20개가 넘지 않는 사람은 모의고사에 평균적으로, 그럼 속독이 중요하지 않고 꼼꼼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 있죠. 별표지 5개 하는 거, 요것만 문제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것만. 기출 문제도 괜찮고 예상 문제도 괜찮으니까 하나 선택을 해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20개가 넘어간 사람들은 별표지 5개를 중심으로 보긴 하지만 전체를 빠른 스텝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20개 기준점이 20개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넘는 사람은 속독을, 20개가 넘지 않는 사람은 정독을 하는 게 나아요. 대략 정독을 해서 개수를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표시하고 있는 부분만 보시라고. 반사의 질서는 꼭 보셔야 돼요. 이건요. 그다음에 평생 경업, 그다음에 요 사찰의 필수 불가결한 임야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윤락행위도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다음에 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다. 요 도박 채권은 잘 나와요. 그래서 도박 채권은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도박 채권은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도박은 이상하게 안 빠지고 나오긴 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 을, 그 다음에 이렇게 돈 빌려준다. 자, 도박 채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두 번째는 요거예요. 도박 채권이긴 한데 얘가 도박 채권을 변제하려고 뭐라고 해서 부동산, 부동산의 그 처분의 대리권, 처분의 대리권을 줬어요, 수여했어요,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건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이건 유효무효. 유효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도박 채권을 빌려줘요. 이렇게 빌려줘. 1억을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면서 여기 채무자, 그러니까 빌린 사람 채무자의 재산권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문자가 나와요. 설정했다.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저당권 설정이 되면 나중에 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갑이잖아요. 요 갑이 뭐라고 그래? 이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이 저당권 말소. 그러면 말소 청구가 들어오면 이건 말소해줘야 안 해줘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말소를 해야 된다. 요 멘트가. 요게 좀 어렵긴 한데 여기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박 채권은 이 세 가지가 하나, 둘, 세 가지가 판례가 있어서 세 가지 모두 다 기억하는 게 가장 좋고, 노란색을 보통 잘 내긴 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노란색을 잘 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저당권이 보이잖아요. 도박하면서 저당권 보이면 말소할 수 있다. 도박 채권 변제 알면서 그럼 뭐라고요? 103조 위반. 요거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하고 나오면 유효.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도박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적극가담 보인가요? 이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는 거였어요? 이건 103조 무효가 되고요. 요거 진술대가가 작년에 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31회 때. 원래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해주고 그 교통비나 수고비를 받는 건 좋은데 그걸 초과해서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형사사건 성공보수 이거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사사건 있잖아요.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멘트 중에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대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부정청탁 공무원에게 당연히 안 좋죠. 뇌물 주는 거니까. 허위 진술 대가. 그 다음에 여기다 15번에 혹시 그 진정서라고 하는 거 있죠. 진정서를 제출해가지고 이걸 취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103조 위반 이렇게 정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하나 봐볼게요. 103조 해당이 안 되는 거 뭐가 있어요? 그러면 첩계약 단절의 양육비 지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좀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 단절인데 첩계약을 단절하면서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뭐였죠? 여기가 혹시 정지 조건 이렇게 나오면 얘는 유효, 무효. 예, 유효.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정지 조건 유효. 그 다음에 해제 조건 나오면 뭘로 가는 거예요? 해제 조건 나오면 이건 무효. 103조 위반이거든요. 이게. 자, 요렇게.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괜찮아 이제. 그래서 정지 조건은 뭐라고요? 유효, 해지 조건은 무효.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금 회피 요거요. 103조 위반 아니다는 거. 주지 임명 요거 강박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강박은 외포. 요것은 뭐라고 했어요? 강박자가 보면 103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비진이다 아니다. 비진이도 아니다. 둘 다 아니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요. 부정행위 용서대가라고 하는 거 있죠. 요 근래 가끔 이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눈에가 요것들. 그다음에 해외 파견 경비하고 나온 거 불가가. 그다음에 요 투자 목적 중간 생략 등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효 아닙니다. 유효라는 거. 명의 신탁은 유효에 무효예요. 명의 신탁은 무효인데 얘는 강행법규 해당이 돼서 무효인 거지. 103조라고 하는 거 있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은 반환 청구가 돼요. 신탁자가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비자금 요것도 잘 나왔네요. 비자금 조성 그러면 조심할 거. 13번은 뭐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하고 나오는 거. 그래서 얘 13번 중간 생략 요 명의 신탁. 요 명의 신탁은 잘 꼬라봐야 돼요. 명의 신탁은 원래 무효인데 그죠?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3조 위반은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불법원인 급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추인이 안 돼요. 추인이 안 되는 거고 무효행위 전환도 안 된다는 거. 요걸 하나 꼭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지문을 이제 봐.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문장을 요즘은 출제자들이 전부 다 지금 시험이 출제 안 됐습니다. 우리 시험은 10월 달에 출제가 돼요. 10월 첫 주에 출제가 되고 1주 출제가 된 다음에 2주간 모의 테스트를 해요. 부산에서. 지금은 예전에 대전에 했었는데 지금 부산에서 지금 합니다. 작년엔 부산에서 했으니까 올해도 뭐 하겠죠. 부산에서 모의 테스트. 합격자들 불러다 놓고 문제를 잘라가지고 모의 테스트를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러면 쉽게 내는 거고 쉬워요. 그럼 좀 약간 업이 올라가는 거고 그 형태를 한다고요. 돈 나와요. 다 들어가면. 여러분 이번 합격하면 또 거기 불러갈 수 있어요. 전화가 와요. 인력공단에서. 노시죠? 그럼 오세요. 그러면 온다 하면 된다고. 알겠죠? 돈 주니까. 자, 여기 보면 이게 문제를 볼 때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정한 급부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보면 통상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뭐예요? 넘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수준을 넘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초과죠. 초과가 된 거니까 103조 해당이 돼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 포인트를 찾으라는 거지. 알겠죠? 그럼 여기 보험 나왔잖아요. 저는 보험 나오면 습관적으로 그냥 안 봤어요. 안 읽었어요. 그냥 끝을 봐요. 바로 103조 위반에 해당된다는데 반사야. 무효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보험금 편취잖아요. 일본에. 그렇게 찾아야지 일일이 다 찾으면 안 돼 이제는. 자, 도박 채무 변제를 왜? 자, 변제. 도박 자금이 나오면 항상 조심할 거.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줬느냐, 저당권 말소를 했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줬죠? 그럼 이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유효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요 멘트를 찾아야 된다고, 요 멘트를. 그래서 찾을 때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기 보이죠? 동기가 보이면 연유 동기 혹은 수단인데 동기물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동기물법은 표시가 됐어 안 됐어? 표시란 말 보이냐고. 알려졌다. 이게 표시되거나 그 다음에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됐어요 안 됐어요? 없어. 그럼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건 유효 무효. 유효라는 의미고. 자, 4번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5번. 자, 표시. 알려진 보였죠? 동기. 그럼 동기가 표시되고 동기가 알려졌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103조 위반이 돼서 뭐가 돼?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유효인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 자, 6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그렇죠? 허위의 근저당권 유효 무효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강박 체크하세요. 7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강박 나오면 아까 항상 뭐라고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거. 103조 아니다. 비신이 아니다. 알겠죠? 유효입니다. 유효. 일단은 유효예요. 유효. 단지 이제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는 있어도 일단은 유효. 소득세 투기 목적 나오면 끝털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이죠. 그럼 유효 무효? 예, 무효죠. 무효인데 선풍기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럼 유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에요.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근데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103조는 꼭 체크하세요.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마무리 정리할 때 꼭 보셔야 되고 이중매매도 붙여놓으세요. 이중매매도 꼭 마무리할 때 28회 때 나온 게 마지막이에요. 자, 이중매매는 이렇게라도 알고 가세요. 원칙은 뭐야? 이중매매는 유효. 그래서 원래 갑의 누구한테 을에게 1차 매매가 있었죠? 1억에. 근데 요걸 뭐야? 병이라는 사람에게 2차 매매가 되고 이 사람 앞으로 뭐가 넘어간 거죠? 등기가. 그러면 지금 1차 매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차 매매가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죠? 2차 매매가. 그러면 이중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럼 누가 개떡된 거야? 을.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에게 족치겠죠. 이유가 뭐야? 족치는 이유가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인데 정확히는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이 돼서 누구는요? 을은 그죠? 최고해야 안 해요?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고 뭘 청구한다? 손배청을 한다. 이 손해배상은 신뢰배상이 아니라 이행배상을 청구합니다. 머릿속에 항상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한 5, 6개만 좀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문제 보면 같은 문제입니다. 자,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매매 수령하였으나 이 매매 대금 있죠? 최소한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해약금 해제가 들어오면 돼, 안 돼요? 여기 이중 매매는 해약금 해제란 말이 꼭 들어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해약금 해제가 돼버리면 이중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않고 있던 중에 이를 기화로 A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명의 A 소유 등기가 격려되었습니다. 그러면 갑, 을, 그 다음에 이렇게 병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는 1차 매매, 요건 2차 매매, 등기가 됐다.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서 유효인 거, 원칙이 유효잖아요. 예외가 뭐예요? 무효인 거. 그럼 유효인 건 기억하고 니은만 2개만 체크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 매수자 병이 악이라는 거야. 악이라는 건 뭐야?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유효 무효? 유효.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악이더라도 유효 무효? 유효. 유효. 자,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중매매는 유효니까. 다만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자, 이렇게 니은번. 자,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됐어요. 이행불능이 뭐라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된 거죠.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이 되면 을은 어떻게? 매매계약을 즉시라고 되어 있죠. 즉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고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지해서 손해배상, 이행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요즘은 알아야 돼요. 요거 1번, 요게 2번. 자, 이제 무효인 걸로 와볼게요. 무효인 거. 자, 무효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무효는 뭘까요? 이건 적극가담이라는 거잖아요. 적극가담 했으니까 무효가 된 거거든요. 그럼 사회질서 위반돼서 무효다. 자, 요게 3번 지문. 자, 그 다음에 적극 가담이라는 의미는 알고 매도를 요청했다, 유도했다라고 돼 있죠. 알고만 있으면 돼, 안 돼요? 알고만 그러면 이건 X라 그랬는데 뭐 적극 가담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자, 그다음에 요거 디귿번, 요게 네 번째 지문. 자, 그래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됐다면 갑과 병 사이는 불법원인 급여가 돼 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쌍방간,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불법원인 급여가 된 거니까. 그러나 누구는요? 을은 자 5번. 자, 여기서 갑을 대위하여, 이게 대위인데 이게 직접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에 요 대위하여 요 부분은 꼭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6번인 게 여기에 6번. 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무효는 뭐라고 해요? 선의 제3자는 보호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아까 이중매매 1차, 2차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가요? 병이 다시 정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가 누구라는 거예요? 선의이더라. 그래도 얘는 보호가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렇죠? 꼭 이중매매가 나오면 이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여기 6번 문제 그거예요. 선의 이게 누구예요? 정. 꼭 정도 사람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이더라도 얘는 선의가 정이더라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까지 하나 정리하면 돼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7번. 자 어떤 거냐면 요 그림 그리지 말고 갑, 을, 그 다음에 병이 뭐라고 했어요? 적극하다며 했죠? 그럼 이건 무효잖아요. 그렇죠? 그때 요 갑이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직접, 등기는 직접 말소가 돼야 안 돼요. 요건 안 되죠. 뭘로 가야 된다? 대위 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손해배상은 문제예요. 손해배상. 요 손해배상. 그래서 을은 누구에게? 병이란 사람에게 손해배상 있죠? 요 손해배상은 뭐 중간에 뭐가 들어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두 가지. 그래서 처음에 가장 멘트를 잘 낼 때 5번하고 요 7번 멘트를 잘 바꿔요. 그래서 5번, 7번을 좀 조심하고 하나만 더 쓴다면 여기 채권자 취소권이란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취소권 나오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유치권 여기다 업을 성설해요. 유치권 뭔지 몰라. 하여가 안 나와. 이 단어 쓰면 안 된다고. 이중매매에서. 그래서 요 정도 7가지 제가 체크한 거 있죠. 여기 너무 많이 했나? 많이 한 것 같진 않아요. 1번, 2번 지문,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있죠. 요 정도 멘트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라고. 알겠죠? 전날 밤에 끝.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사례 2가 있잖아. 이건 안 봐도 돼요. 이건 안 봐도 시간 없어. 알겠죠? 자, 넘어가 봐, 이제. 근데 이건 하나 해줘. 여기 여러분들 그 대리 나오잖아요. 여기 혹시 병의 대리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병이 몰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갑이란 사람, 을, 그 다음에 병이 있는데 요 병의 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적극가담한 거야. 적극가담. 근데 누가 몰라? 요 병이 모르잖아요. 그래도 얘는 무조건 뭐예요?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103조에 해당이 돼버린다. 그래서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라는 거. 그것만 하나 체크하고 계시면 돼요. 항상 강조했던 거예요. 무조건 여기 103조 위반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 항상 대리가 나오면. 자, 그 정도 하나만 더 멘트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 이건 띠지 붙이세요. 이것도 별 5개. 10월 29일 날 마지막 날 반사의 질서, 이중매매, 그 다음에 불공정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두 문제 하나가 나오거든요. 거의 지금까지 패턴은 똑같아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이 3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급부와 반대급부에 뭐가 있어요? 현저한 불균형이 첫 번째죠. 요건이. 언제가 기준이다?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고 주관적이 아니에요. 객관적 가치 판단이에요. 여기가 예전에 주관적으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요건 조심할 필요가 있네요. 객관적이라는 거 하나 체크하고요. 자, 피해자의 궁박이라고 나오잖아요. 궁박은 누구를 말해요?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지금 이제 50일 남은 거. 그죠? 경제적, 정신적으로 쪼들리죠. 둘 다. 그죠? 궁박이 뭐야? 궁핍, 쪼들림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경솔하다. 이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안 써도 돼요. 그냥 무경험인데 요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경험, 일반 경험이지. 여기가 뭐 특정 경험, 특정 경험을 말한다. 요건 뭐에 대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 일반적인 생활 경험이에요. 그냥 생활 경험. 그래서 요 지문도 좀 잘 나온 편이고 불공정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리면 어서 이만한 문제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악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폭리 의사가 뭐예요? 이게 공박, 경솔, 무경험 있음을 알고 플러스 뭐예요? 오케이. 이용 있죠. 요거 꼭 있어야 되죠. 이용자가. 알고만 있으면 된다. 인식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세 개인데 이거 모두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모두 갖춰야 되죠. 근데 공박, 경솔, 무경험은 뭐만? 일부만. 여기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공박, 경솔, 무경험은 하나지만 여기 조건 1번, 2번, 3번은 모두 갖춰야 돼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장 불균형. 그 다음에 공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알고 이용. 자, 이거 추정이란 말 쓰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한 사람. 추정이란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지문 잘 나오죠. 그렇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공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이 된다. 그럼 X가 된다는 걸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쌍무계약 같은 거. 근데 여기 보니까 무상, 증여, 기부행위, 경매는 적용되지 않아. 경매는 작년 31회 때 나온 멘트입니다. 나와버려가지고. 그래도 일단 요건 안 나오고 단독행위는 적용이 된다는 거. 이거 채권 포기. 그 와이프가 그 채권 포기해가지고 밥상 날아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자, 무상, 증여, 기부, 경매. 자, 효과. 불공정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워낙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에게는 불법의 원인이 있어요, 없어? 불법 원인. 불법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하고요.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얘는 103조 불법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 불공정이 무효가 돼서 추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추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는 되냐면 전환은 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거 103조 있잖아요. 그럼 103조는 추인도 안 되고 여기는 전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은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전환은 된다, 안 된다? 전환된다. 그 매매대금 과다라고 해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요건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긴 추인이 안 된다는 거. 요 부재소 합의도 간혹 시험에 나와요. 부재소 합의 무효, 소송 가능하다. 재소하지 말자라고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지금 눈도장 찍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다 여러분들 민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들 나오죠. 여기서는 공박 요거요. 정신적.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제적인 것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요 무경험 잘 나와요. 일반 거래, 생활 부족을 말하지 특정 영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 불공정에선 대리입니다. 경무대. 공박은 누가 기준? 본인.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 누구? 대리인. 이게 제일 잘 나왔죠. 이것들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불공정은 알면서 이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피해,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리가 있고 객관적 아까 주관적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고 가도 분명히 맞힐 거예요. 그래서 전날 10월 29일 날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사의 질서, 그럼 이중매매, 불공정은 무조건 나오니까 이건 체크하시고 내가 점수가 20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꼼꼼히 보시라는 거. 문제까지. 지금 나와. 그럼 문제 확인 않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건 이미 감각이 돼 있으니까. 넘어가면 20개가 항상 기준점이에요. 알겠죠? 이게. 자, 그럼 15개 맞는 사람은 합격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합격해요. 못 하겠어요.
이게.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물어보면 떨어져요라고 하겠어요? 이게 꼭 물어볼 거 물어봐지 난처하게. 그리고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 요거 있잖아요. 이게 28회 때 나온 거, 아니 27회 때 나온 건데 5표시 무효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풀 거거든요. 이게 5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원칙. 요건 자연적 해석이라 그래요. 자연적 해석. 내심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5표시 무효 원칙. 이 정도만 하나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이거 내가 몇 번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토지, Y토지가 있었는데 매매 계약은 뭘로? X로, Y로 한 게 아니죠? 이렇게. 근데 등기는 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X가 아니라 Y로 등기가 됐더라. 그럼 1번 결론해가지고 을은 뭐야? X토지나 Y토지 소유권을 모두 취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출발점이잖아요. 지금 요 그림. 요걸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되면 상당히 조심할 건, 자,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대로 뭘로요? X토지가 된 거지. 요걸로 사고 팔았으니까. 요걸로. 자, 그 다음에 Y토지가 경료됐다. 그러면 을 명의 등기는 당연히 무효죠. Y는 사고 판 적이 없으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그러면 을은 뭔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거꾸로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뭐뭐를 Y토지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가면. 자,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은 성립이 되고, 그렇죠? Y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됐으니까 착오의 문제가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 왜? 성립 자체가 Y토지의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당연히 나오면 안 되지. 착오의 문제가. 유효, 무효, 착오는 성립이 됐다는 전제잖아요. 또 을로부터 다시 병에게로 Y토지가 양도가 됐네. 요건 빈껍데기 가져간 거죠? 그러면 병은 자,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왜? 등기가 그 무권리자니까 당연히 취득 못하죠. 그래서 요걸 한번 냈어요. 27회 때 사례 문제로 한번 냈었는데 눈도장만 찍고 가세요. 나올까요? 나오기 좀 어려울 거예요. 워낙 독특했기 때문에 애가. 그래서 요거 하나만 요거 나온다 그러면 단독으로 나온다 그러면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하나 체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비진이 하고 나오는데 항상 비진이는 요거까지 하고 오실 거예요. 자, 요거 잠깐만 봐볼게요. 자, 이제 의사표시가 들어오잖아요. 의사표시가. 자, 여기 체크했죠. 그러면 의사표시 들어오면 요게 비진이, 그 다음에 통정,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강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통정하고 착오를 배정을 했어요. 31회 때 요걸 배정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이 통정은 권리적 거래예요. 이건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요 근래 5년 동안 통정 허위 표시가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떻게든 나왔거든요. 통정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찾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5개 다 하세요. 알겠죠? 이건요.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10월 29일 날 한 번 정도 가는데 비진인에서는 요거만 원칙이 중요해요. 갑이 지금 을에게 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비진이가. 아니, 줄 생각, 증여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죠. 내심의 의사는. 근데 외부로 증여하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효과가 뭐라고 했어요? 표시한 대로라고 했죠? 대로, 유효, 무효? 유효. 그럼 유효가 된다는 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뭐라고 했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의사를, 자, 을이 상대방이죠. 알았거나 또는 뭐야? 알 수가 있었다면 유효, 무효? 무효하고 나와요. 그러면 상할수라는 게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 표시한 대로 유효가 되려면, 여기 표시한 대로 유효가 되려면 누구는요? 누구는?
을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선이이고 플러스 뭐예요? 예, 무과실이어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럼 상할수 요거 알자가 뭐예요? 알자가 과실 아니 악이 미안해요. 이건 악이. 그다음에 숫자가 뭐예요? 이건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의 요 을에 악의와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요? 누가? 갑이 입증해, 을이 입증해. 요 갑이 이것을 입증하게 돼 있어요. 즉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또 아니면 이걸 표의자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갑이 입증한다. 이 정도. 그래서 실제 시험은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이. 요게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비진이에서는 뭐 사직서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 원칙이에요. 비진이는 원래가.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하자고. 여기 진이 보이죠? 요거 빠른 스텝으로 진이 그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를 하고자 하는 뭐라고요? 생각. 진짜 진이 생각인 거 아시죠? 근데 여기는 뭐야?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알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워낙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요건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만약에 여기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요? 이건 착오의 문제인 거지. 알고 있었으니까 비진이. 자, 원칙 빨간색입니다. 이 효과가 정말 중요해요. 효과, 유효, 예외, 무효.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요거 알았거나 요거 뭐예요? 알 수 있었다. 입증 책임 누구? 표의자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표의자 아니면 갑인데요. 전부 다 옳은 지문이네요. 이러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요. 누가 뭐라고 해도 비진은 이게 중요합니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비진은? 유효. 근데 상할수가 들어가면 무효예요? 취소예요? 무효예요. 취소로 나온 게 28회 때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거 취소 아니에요. 이건 비진은 무효입니다. 무효. 꼭 체크하시라고. 적용 범위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건데 빨간색은 아니에요. 이게 혹시 헷갈릴까 봐 둘 다 모두 적용된다는 거고요. 요거 3번이 빨간색이죠.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나 뭐다? 유효. 여기 상할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 유효, 무효? 아니 공법행위에서 상할수. 유효. 왜? 적용되지 않으니까. 공법행위, 상할수. 공법행위, 상할수, 유효. 왜? 공문에 사직의 의사표시 상할수가 있었어. 얘는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뭐라고요?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다. 유효, 무효. 유효. 요거를 하나 정도 낼만 하지. 사직서에서는 거의 대부분 잘 안 내긴 해요. 그래도 요것 정도. 원칙이 중요합니다. 정말 원칙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강박자 들어오면 뭐라고 했어요? 강박 보인가요? 강박을 받았다. 그 당시 최선이었다. 이런 문구들 나오면 얘는 뭐예요? 비진이 103조도 아니다. 아니고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단 유효 무효. 유효인 거고 다만 이걸 취소할 건지 말 건지는 나중에 문제. 자, 대출자 지분의 대출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대출. 요거 기억나는가요? 대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시계 조금만 참아봐요. 대출. 자, 그러면 이건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통정이다 아니다? 그랬더니 지금 막 동영상 들으신 분이 대출? 이거 보고 있잖아요.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지? 그러지 말고 그냥 문장에 대출이 보이면 대출이란 문구가 보이면 민총에서 대출이란 문구가 보이면 얘는 유효 무효 그냥 유효하고 변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가버리라고. 이게 지금 명의대여 대출이거든요. 근데 대출 나오면서 양해란 글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양해가 나오면 얘는 뭐가 된다? 통정 허위에 해당이 돼서 얘는 무효가 돼요. 그럼 이건 변제한다 안 한다?
변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대출자가 나오면 양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라. 이것만. 자, 그 다음에 여기 회사의 방침, 그럼 요건 유효무효. 나중에 가면 이건 이제 나중에 상할수가 돼서 이 빚이 이건 무효가 돼요. 이건 나중에 회사의 방침. 대리권 남용은 뒤에 가서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대리행위 일단은 뭐예요? 표시한 대로 유효 이렇게 돼 있죠. 대리권 남용은 뭘 적용한다는 거예요? 비진이를 적용해야 안 해요? 적용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무조건 뭐다? 유효. 상할 수가 없으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진이에서는 반드시 확인할 거 원칙 알겠죠? 효력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공법행위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박이요. 여기 강박도 체크하셔요. 이것도 강박 그 다음에 이 대리권 남용 그것 정도는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눈두덩 찍으라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갔다 오면 되는데 여기 지문이 많네. 요건 뭐 한번 읽어도 되는데요. 이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이 이것까지 읽으면 나중에 뒤에 가면 틀리거든요. 생각 강박 나오죠. 강박 그럼 비진이다 아니다. 진이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출 보이잖아요. 그럼 대출 나왔죠. 다 뒤져봐. 양해가 있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건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가버려라 이거지.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대리권 남용 보이죠. 그럼 대리권 남용은 원칙은 유효지. 근데 상할 수가 들어오면 무효가 되지. 여기 보니까 상할 수가 있다면 뭐가 돼? 무효다. 그래서 여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앉아 있다가 나중에 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할 수 입증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표의자. 이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요건 체크하세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할 수가 있어도 여기는 상할 수가 있어도 뭐라고요? 상할 수가 있어도 얘는 유효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좀 쉬었다 오면 통정으로 넘어갈 건데 통정은 별 5개. 여긴 띠지 붙이세요. 띠지를 붙여놔야 돼요. 포스트를. 자, 잠깐 쉬었다 오세요. 이제.